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골절인 줄 모르고 내버려뒀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재채기만으로도 척추뼈가 내려앉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종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처럼 날이 계속 쌀쌀해질 때 폐경기 여성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이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척추는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고관절을 통해 하체로 연결되어 몸의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척추의 뼈들은 척추체, 추간판, 후국 및 후관절이라는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뼈의 골절이라고 하면 팔과 다리에 긴 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예. 척추체는 원통 모양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골절이 되면 높이의 감소 또는 변형 등을 보이는 압박골절의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척추체의 경우에는 강도가 높아서 골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추락한다든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지만 일어납니다. 네. 하지만 60, 70대 이상의 고령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삐끗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 사소한 외력에도 척추뼈가 가라앉는 압박골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락이나 교통사고처럼 심한 외상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과는 달리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이제 사소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골다공증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뼛속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증상인가요? 예, 골다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뼈의 질량, 강도가 감소하고 뼈 조직의 약화로 인해서 뼈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전신적인 골격계의 질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 환자의 80% 정도가 여성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전후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의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남성들한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 40% 정도에서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척추나 손목, 고관절 등에서 잘 생길 수 있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통증이나 합병증을 동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골다공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러면 골다공증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 자체는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폐경기 이후에 이제 여성 등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골다공증이 아니라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골절이 되게 되면 허리가 무너지는 듯한 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거의 움직일 수 없고 이러한 통증이 가슴이나 배로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특별히 등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던 분이나 만성적으로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던 분들은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특히 여성에서 큰 외상 없이 살짝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허리를 돌리던 도중에 혹은 재채기를 하는 도중에 여러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해서 똑바로 누우면 통증의 강도는 줄어들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등이나 허리가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특별한 외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어떻게 진단을 내리나요?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이나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저 척추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척추체 높이가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 자체는 이제 압박 정도만을 압박이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발생한 것인지 저번에 발생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척추의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예. 이런 MRI를 찍게 되면 이 골절이 이번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골절이 생기면 골절편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또 신경 압박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유무 정도 등을 확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지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엑스레이나 MRI 그리고 골밀도 검사를 꼭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골다공증성 이 척추 압박골절은 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척추 후만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외에도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척추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측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의 앞쪽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척추가 구부러지게 되고 척추 후만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등과 허리가 갈수록 더 굽어가고 예. 심한 요통이나 배부통 등의 통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예. 더 심해지게 되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전반적인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폐가 눌리면서 폐렴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방치하면은 증상이 악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치료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급성 골절로 진단된 경우에는 먼저 이제 침상 안정, 진통제 같은 것들을 쓰는 보존적 치료를 한 2, 3주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같이 골다공증에 대한 다양한 골다공증 약들이 있고 칼슘, 비타민 D 등의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을 시작하고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척추체 높이가 계속적으로 가라앉게 되면 이제 대부분 환자 고령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 마취 하에서 피부를 통해서 굵은 바늘을 척추뼈에 넣고 이제 인공뼈를 갤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들어가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의 골절이 해결되면서 통증이 단시간 내에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통증이 이제 처음에 골절이 됐을 때 골절 자체가 아주 심하거나 신경을 압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걸어서 신경을 풀어주고 네. 또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나사 고정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합병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수술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령 환자들이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약을 먹거나 뭐 운동을 하는 등 어떤 예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골다공증이 압박골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고령이나 폐경기 이후 여성 또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하고 골다공증 약, 칼슘, 비타민 D 등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몸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척추를 안정시키는 근육, 인대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령이기 때문에 몸의 활동이나 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좋은 신발을 신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팡이나 이제 보조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활동성이 더 둔해지겠죠. 폐경기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